지금부터 작가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최아 씨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왜 이 책의 주인공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이름을 갖게 했나요? 네, 갖게 한 이유는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어그로를 좀 끌어보려고 그러면 책을 좀 이렇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한 그 출판사의 어떤 그런 전략, 판매 전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지금은 기본소득이 그나마 많이 널리 알려진 데 비해서 과거에는 기본소득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이 책을 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고 지금은 그 한 정당의 대표인 그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따서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소득 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그 욕심,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그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명과 기본소득이 뭐야 해서 그 재명이가 사실은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만 갔지 실제로 그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하고 여기 나오는 아이 제명이하고는 뭐 특별한 관련을 갖고 있지 않는데 뭐 어쨌든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책이다 해가지고 학교 같은 곳에서 정치색을 띠는 거는 아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되어가지고 차라리 제목을 그냥 최하나 기본소득이 뭐야 또는 대금화 기본소득이 뭐야 이랬으면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바람에 오히려 처음에 어떤 그런 작전이 별로 좋은 작전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어, 태연 씨 또 세- 질문한 게 있나요? 네. 세계 어린이 기본소득 대회가 실제로 있나요? 네, 세계 어린이 기본소득 대회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위해서 세계 어린이 기본소득 대회라는 거를 상상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대신 그 지구 네트워크 대회라고 해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라고 해서 매년 여름에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기본소득을 연구하거나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논문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사례를 발표하거나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열리기도 했었는데 그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이렇게 그 알래스카에서 뭐 몇십 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이제 어린이 기본소득 대회를 한다라는 거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재밌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데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네. 있는 지하 질문하겠습니다. 작가님. 근데 대동법은 잘 됐나요? 네. 대동법은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에 세금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대동법 도입을 둘러싸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쉽지 않았었는데 대동법이 나중에는 이렇게 시행이 실제로 된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막 실시된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넓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 지역의 어떤 그런 특산물 이런 것들을 현물로 갖다 이게 바쳐야 되다 보니까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부담이 되었었는데 그걸 구하기가 힘들고 운송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또 그거를 누가 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었었는데 그것들을 특산물이 아닌 쌀로 내다 보니까
쌀은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었기 때문에 특산물에 비해서 내는 게 조금 더 쉬운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부자냐 뭐 가난하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리 내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대동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제도에 더 이익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 대동법 실시를 둘러싸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런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점차 그 확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대동법의 이야기를 쓴 것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실시하려고 해도 결국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이,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일들이 결코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국민들을 위한 제도이고 좋은 제도이면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뭐 기대를 바탕으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다시 태안 시찰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실제로 있는 정당인가요? 네, 기본소득당은 실제로 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실시를 목표로 해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국회가 21대 국회인데 21대 국회에도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추천사를 써준 분 중에 한 분이 이 책에 추천사를 안 썼군요. 이 책엔 추천사를 안 썼나? 쓰지 않았나? 있어요, 아, 용해인. 예,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에서 이 책에 추천사를 써준 용해인 국회의원이 있었고, 이번 다음번 얼마 전 총선을 해서 다음번 이제 국회의원을 다시 뽑았는데 거기에도 이 용해인 국회의원이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한 번 더 이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 한 명인 아주 작은 정당이지만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은 실제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절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대중법이랑 비슷한 그걸 영주가 만든 세금 제도에 따라 들었는데 그 점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뭔가요? 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는 갑자기 저에게 질문해서 영조가 만든 세금제도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고, 이 책에 그 제도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제가 지금 드리기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러면 감리로 작가님은 그거 밑에 나오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라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나오는 그 선생님이 그 책 27쪽에 보면 좀 특별한 5학년 담임쌤이다 해서 털보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목소리가 크고 굵고 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김새와는 달리 아이들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수업 하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은 제 친구 중에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인 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실제로 반 아이들과 학급 운영을 잘 해가고 있고, 반 친구들도 그 선생님을 부쩍 잘 따르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태연 시스템 넘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27쪽에 털보쌤이 나오는데 이 네. 털보쌤이랑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해. 대갈 장군이란 별명이 있는 선생님이랑 많이 비슷한데 같은 사람을 모티브로 하셨나요? 뭐 같은 사람을 모티브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제가 그 친구 아까 그 탈북쌤이나 아니면 제가 바라는 학급 운영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거의 많이 비슷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털보쌤은 어쨌든 특정한 한 사람을 더 중심으로 더 많이 생각했고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해 나오는 그 대갈 장군 그 선생님은 여러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종합하여서 만든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여기는 털보쌤하고 그 대갈장군을 좋아도 그 선생님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채연 씨 더 할 게 있나요? 어, 지금은 아니요. 네. 다시 대체 넣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남 당근마을에서 그 기본소득 관련된 게 제도가 생겼었나요? 네, 그 이 책에서는 보면 이제 그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해남 땅끝마을 그 이야기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기본소득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움직임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에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누구나에게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농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범위를 또 좁혀보면 농민들에게는 모두 다 준다는 점에서 그 전에 또 제도와는 좀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뭐 재산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즉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선별하지 않고 준다는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만한데 어쨌든 그 전라남도 해남을 비롯해서 지금은 전국 각지에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들 기본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몇십만 원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어쨌든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농민 기본소득 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채연 씨 또 말할 게 또 질문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사실 질문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명이 외숙모가 원하는 대로 일을 줬나요? 네, 이 책에서 그거 네. 농민 농민 기본 기본소득이 원을 바뀌었나요? 네, 농민 기본소득이 사실은 이제 처음 실시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개별성의 원칙이 또 지켜지지 아니하고 농가 단위로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성 농민들이 농민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뭐 그거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여전히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성이 아닌 가구를 중심으로 농가당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좀 더 늦게 실시한 어떤 몇몇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의 원칙을 실현해서 농민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그런 곳도 시행하는 곳으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남군이 바뀌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채연 씨가 이제 있나요? 어, 네. 여기 이 64쪽에 보면은 형 일에서 얻은 성과물의 70%는 각자 일할 못으로 갖고 30%는 나눠 갖는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것은 뭔가 작은 단체에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만수동 마을에 그 사례를 이렇게 소개한 것들은 이게 만수동이라는 한 동네의 그 사례이긴 하지만 이걸 더 키워서 대한민국 아니면 더 키워서 이 지구상 모두에게도 이게 기본소득의 모델로서 적용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그 여기서 그 기본소득이 가끔 오해받는 것들이 뭐 모두 똑같이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에서 모두 다 평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는 뭐 공산당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 진영에서 이제 얘기하는 모토 중에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라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갯벌에서 일해서 그 것들을 이렇게 해산물 같은 거를 생산내는데 해산물을 각자 이제 생산해내는 것들은 자기의 노력이지만 그 해산물을 있게 한 그 행위 그 자체 그리고 그 자체 거기를 만들고 유지하고 하는 데는 모두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걸 공유부라고 그러는데 그 공유부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불 사용료를 지불하고 근데 그 사용료는 결국 그 공유부를 모두 소유한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 마을에서는 그거를 30%로 잡은 겁니다. 30% 잡은 거고 그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각자 가져가는데 근데 이제 30%를 나눠서 각자가 이제 나눠 갖게 되면은 계산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30%를 각자 다 갖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선배와 대금이와 최환이가 이렇게 있는데 선배는 만약에 150만 원어치를 만약에 생산했고 채취했고 대금이는 100만 원어치를 생산했고 최환이는 50만 원어치를 생산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행 제도는 내가 그냥 150만 원어치 가져가고 대금이는 100만 원어치 가져가고 최한이는 50만 원어치 가져가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0만 원에서 30%를 빼자는 겁니다. 그러면 45만 원을 내자는 거고 여기는 대금이는 30만 원을 내자는 거고 최한이는 15만 원을 내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 45만 원, 30만 원, 15만 원을 더하면 90만 원이 되는데 그 90만 원을 여기 세 사람이 다시 똑같이 나눠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0만 원, 여기는 플러스 30만 원, 여기는 플러스 30만 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선배는 150만 원을 선배가 벌었지만 30%를 내고 다시 돌려받기 3분의 1을 돌려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35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배금이는 그대로 100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최환이는 65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여기 대금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거고 선배와 최환이가 그 사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세 사람이 아니라 다섯 사람이었다. 최환이 말고도 뭐 철수도 있고 뭐 땡땡이도 있고 근데 철수하고 땡땡이가 만약에 하나도 못 벌었다. 못 나가서 하나도 못 벌었다고 하면 0, 0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다섯 명이 나눠야 되니까 10만 원씩 나눠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플러스 10만 원. 이 사람도 플러스 10만 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10만 원.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갖고 아까는 0원이었는데 10만 원을 갖겠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45만 원. 여기 같은 경우는 80만 원. 여기 같은 경우는 115만 원을 갖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그 소득이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런 방식으로 이 갯벌 이 해안가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기가 버는 돈이 이렇게 있으면 그 버는 돈에 예를 들면 뭐 약속하기 나름대로 10%는 10%할 건가 30%할 건가 그럼 30%를 일단 다 낸 다음에 그걸 다 합해서 거기 구성원들로 n분의 1로 나눠서 다시 갖자. 요게 이제 시민 기본소득세를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아까 150만 원 낸 사람이 왜 45만 원을 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은 이 150만 원을 선배가 벌기 위해서는 그 갯벌이 있었기 때문에 150만 원을 번 거지 그 갯벌이 없었더라면 150만 원을 못 본 거기 때문에 갯벌을 이용한 대가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갯벌을 이용한 대가를 안 내는데 왜 이 사람만 내느냐? 이 사람들은 갯벌을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안 내는 거고 이 선배는 150만 원을 벌었다는 거는 그만큼 갯벌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내는 거고 최한이는 갯벌을 또 덜 사용했기 때문에 더 조금 내는 거고, 이렇게, 자기가, 가져간, 노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공유부, 공통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내놨다가 다시 그걸 주인이 5명이니까 5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들이 바로 기본소득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그 만수동 마을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은 기본소득에서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책에 나오는 만수동 마을 사례가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살짝 어려운 점은 여기에는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퇴한 분들,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그 일 안 해도 이렇게 나눠준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엄밀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렵습니다. 네. 태양 씨 더 있나요? 아니요? 네,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철이 할아버지처럼 말한 것인 것처럼 기본소득을 받아가지고 일 안에 놀고 먹는 사람이 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소득을 마지막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아가지고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있나요, 아, 실제로? 네. 근데 지금 현재 실제로 기본소득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뭐 기본소득을 받아갖고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상태다. 그러면 이 철수하고 땡땡이가 10만 원씩 받는데, 10만 원 받아가지고 과연 놀고 먹고 살 수 있겠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즉,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일하겠냐, 일 안 하고 기본소득 받고 살지라고 했는데, 기본소득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많이 주자라고 올릴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기본소득을 많이 올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자기가 그냥 최저의 삶을 살면서 뭐 살아간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좀 잘 살고 싶은 또 좀 부유하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저도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작가의 제 제명과 기본소득이 뭐야? 작가님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